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삼성중공업 IR 자료 지금 한번 보시면은 자율운항 시스템이라고 SAS라고 하는데 삼성 어토노머스 쉽 두 문자입니다. 이것을 소프트웨어죠. 이것을 목포대학의 실습선인 세계로호 이게 한 9,200톤급입니다. 여기에 장착을 해서 목포, 이어도, 제주도, 독도 약 950km 구간을 자율운항 실증 테스트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 11월 15일부터 4일간 실시했다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대형 실제 선박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장난감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모형 선박을 갖고 하는 거는 그건 장난감 갖고 노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실제 바다입니다. 한국의 서해, 남해, 동해를 자율운항으로 지금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세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율운항 기술이라는 것은 조선산업 미래 경쟁력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그런 전략 기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참고로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그룹이 이 그룹입니다. 미쓰비시 조선사가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그 중공업 전체 그 그룹 차원에서 2050년까지 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 연초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는데 거기에서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목표 나오고 수단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라는 게 뭐겠습니까? 뻔하게 지금 한국한테 지금 뺏긴 이 해양산업, 조선산업 이거 다시 한번 찾아와 보자. 이것도 당연히 목표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목표를 실현할 핵심 기술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그게 바로 무인 자율운항 기술 and CCUS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이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수소나 암모니아 이런 걸 제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중공업이 목포, 이호도, 제주도, 독도 쪽 구글 사진도 같이 보시죠. 950km 자율운항 테스트한 거 이거는 작년에 21년도에 가거도에서 실증 테스트한 거 그거 후속 연구한 걸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완전한 무인 자율운항 수준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 수준이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무인 자율운항이라는 것은요 선장을 포함해서 선장도 없고요 승무원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사람 없이 일체의 사람 도움 없이 오직 컴퓨터 시스템이 출항, 항해, 입항, 정박까지 전부를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일본의 현재 수준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연안에서 컨테이너선, 페리선 이거 기존에 사용하던 진짜 배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일본의 자율운항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금년 초부터 실증 테스트 계속 성공해서 이제 일본 전체 연안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되는 영상을 지난 연초부터 제가 여러 번 올려두고 있습니다.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현재 수준은요 출항하거나 입항하거나 정박하는 거 이런 건 아직 못하는 것 같고요. 항구를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입항하기 전에 그래서 바다에서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거 이게 가장 쉬운 수준입니다. 요거 지금 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선박이 스스로 자율 운행하다가 충돌 회피 기능 요 정도를 지금 테스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IR 자료에는 스스로 충돌 회피한 그 케이스가 한 29번 된다고 합니다. 일본 같으면은 정말 가장 복잡한 도쿄 항만 한 수백 번 충돌 회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은 자율운항 시스템 실증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 안전법상 특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걸 삼성중공업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 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은 아직 삼성중공업 정도로 자율운항 실증 테스트할 수준도 안 되었다. 이런 증거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안에요.
해양수사부가 뭐 무슨 삼성중공업이 특별히 이뻐서 삼성중공업한테 최초로 저런 특례 조치 준 거 아닐 겁니다. 분명히 삼성중공업만이 지금 실정 테스트할 준비가 되었다, 이 정도로 지금 기술 개발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겠다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법적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 특례 승인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우하고 현대는 아직 이럴 수준도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엄청 뒤떨어져 있다, 이런 겁니다. 예? 대우나 현대는 정부 입장에서는, 해수부 입장에서는 대우나 현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 그래서 신청도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그 자율운항 개발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은 그래야지 현재 수준을 알 수 있겠죠. 그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저거 지금 수년째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IR 자료에 올라오고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 보면 대략 한 6년 이상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개발한 기간이 6년 정도. 매우 늦습니다. 매우 늦습니다. 2016년부터 SAS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외부 도움 없이 삼성중공업이 자기 도움으로 스스로 지금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막 이것저것 막 섞여 있습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원격 및 자동 제어 기술 확보했다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무인 자율운항 선박인 이지고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지고가 바로 실험용 선박이니까 이건 장난감이죠. 이 장난감 가지고 쪼물락거리면서 이제 놀았다는 것이고요. 현재 대우도 지금 장난감 수준인 걸로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예. 실선으로 테스트한 것은 2020년입니다. 바로 예인선 300톤 규모 예인선에 SAS 장착해서 자율운항 테스트 한번 했다는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한 게 작년이죠. 21년 9월 초에 목포 해양대 실습선이죠. 세계로호, 선박 이름이 세계로호. 사진 보면 그겁니다. 예. 그래서 9,200톤급이라고 하는데 저게 한 1000TEU급 컨테이너선하고 뭐 비슷한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게 바로 300톤급 예인선에도 SAS 하나 장착하고 세계로호에도 SAS 장착하고, SAS 장착했다는 것은 관련되는 센서 같은 거 다 이제 갖다 붙였다는 뜻이죠. 그래갖고 둘 다 실제 선박에 이제 SAS 장착을 해갖고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자율운항 선박 간의 충돌 회피 실험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세계 최초라고 이렇게 막 선전을 한 건데, 자율운항 선박 간의 충돌 회피를 세계 최초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 거는 한 척의 자율운항 선박과 기타 모든 유인 선박 간의 충돌 회피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삼성중공업 저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저희 해석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와 별도로 말이죠. LNG 벙커링을 원격 기술로 수행한 그런 어떤 공동 연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그건 또 소프트웨어가 달라서 S-베슬이라고 합니다. 이걸 전부 다 통합해서 SAS에다가 완전 통합해서 그야말로 인공지능이 그걸 이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려면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NG 벙커링은 매우 중요한 거니까 이걸 이제 원격으로 작동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LNG 벙커링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국산 화물창 KC1 장착해서 LNG 운반선, 그걸 이제 SM 제주 LNG1, LNG2 이렇게 두 척 있잖아요. 지금 운항 중입니다. 이거는 국산 화물창 장착해갖고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LNG 운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 SM 제주 LNG2 선박에 요게 LNG 운송도 하면서 LNG 싣고 가니까, 그러면 벙커링 업무, 이게 이제 해상 주유소와 같은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LNG 추진 선박에다가 LNG를 공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벙커링이니까 그 업무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관리 업무는 선박 관리 회사인 KLCSM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중공업과 이 KLCSM이 공동으로 ship-to-ship 벙커링, 그래서 배에서 배로 LNG를 다시 채워주는 거를 이제 원격 기술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서 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으면은 그 사진에서 본 것처럼 2030년도에 완전 무인 자율 운항 요거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손 빠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기술은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발전한다, 뭐 그런 개념에서 부분적 상용화 목표 연도가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그래서 요걸 위해서 중대형 선박의 SAS를 핵심으로 하는 그런 자율운항 시스템을 장착해서 실증 테스트하는 임무, 그거를 선박관리회사인 KLCSM에서 봤잖아요. ship-to-ship 벙커링 하는 일종의 선박관리회사인데, 이 KLCSM에 이걸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 사진에서 보시는 그 기사 내용입니다. 금년 6월에 저런 MOU를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KR하고 KLCSM하고 삼성중공업 3자 간의 MOU를 체결했는데, 핵심은 이런 KLCSM이 하는 겁니다. KLCSM이 하는 일이 뭐냐? 자기들이 관리하는 중대형 선박에다가 삼성의 자율운항 소프트웨어인 SAS를 장착을 하고 각종 센서를 부착해서 자율운항 실증 테스트를 해달라, 이겁니다. 그걸 이제 KLCSM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한국 선급인 KL이 왜 여기에 참여했느냐? 그거는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결과가 현재의 KR 기준 충족하는지, 또는 이 지금 자율운항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법적인 제도적인 규제 조항 이런 걸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KR이 뭘 자료가 있어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KR도 거기 참여를 해서 실제 자율운항 데이터를 또 기준을 만들 때 적용도 하고 반영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3자가 MOU를 체결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도 6월 당시에 관련되는 영상을 자세히 올려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운항 선박 관련된 영상이 매우 많습니다. 뭐 일본 것도 있고요. 일본 것도 굉장히 많고요. 중공 것도 있고, 유럽 쪽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개 있으면 제가 링크를 하겠는데, 너무 많아서 죄송하지만 검색을 해보셔야 합니다. 궁금하시면은. 그렇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번 이탈리아에서 국제 전시회에 있을 때 삼성중공업이 영국의 로이드 성급하고도 이제 글로벌 자율운항 공동 개발하는 MOU 체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현재 어저께 울릉도, 독도, 뭐 이호도, 제주도 이렇게 목포 950km 실제 테스트했다는 저 결과, 저런 결과들도 결국은 다 KR의 기초 자료가 되겠죠. KR 승인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실전 테스트 950km, 저것도 상용화 위한 사전 심사 단계의 일부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자료를 바탕으로 KR 인정 받아낼 것이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아마도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용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자율운항 상용화 시대는 결국 삼성중공업이 가장 빨리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율운항 기술,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매우 많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업데이트 따라가려고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동향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영상 이곳에서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가령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금년에 사람 없이, 사람 안 타고 완전하게 인공지능 선장만 채용해서, 그게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대서양 횡단한
그 배가 있죠. 메이플라워호입니다. 메이플라워 어타너머스 쉽 MAS 400이라는 거, 요거 관련된 영상도 매우 재미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완전 무인 자율 운항 실증 테스트 그 관련된 영상도 여러 개 그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어제 그 커뮤니티에 제가 올린 내용인데 그 사진 보신 분은 계실 겁니다.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LNGC 7척 수주한 거, 요거는 엑선모빌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어저께 5척 수주한 거 있지 않아요? 5척. 그 설명한 영상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발주사가 캐나다의 CPic이라는 회사로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이 배를 엑슨모빌이 대략 한 10년 기간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용선한다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엑슨은 기본적으로 그 업스트리머죠. 그러니까 LNG를 가스를 퍼올려서 LNG로 만드는 것까지 주로 하죠. 그럼 그걸 고객한테 이제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배달 업무를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자기들이 원하는 배를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배달 일거리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CPic이라는 게 좋다. 그러면 우리가 배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 테니까 우리 배 엑슨모빌이 빌려 사용하고, 또 너그 물건 우리가 옮겨줄게. 다 이제 돈 받겠다는 거죠. 용선도 하고 배달료도 받고, 이게 CPic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엑슨 입장에서는 용선료나 이 배달료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비용을 낮춰야 될 텐데, 만약에 배값을 비싸게 사야 된다면은, 그러면 엑슨한테는 용선료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용선료를 낮추려면 배값이 낮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CPic이라는 이런 엑슨의 어떤 그 파트너 선사가 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엑슨은 힘이 세니까 영향력을 형성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엑슨이 과거에 LNGC 그 신조 가격이 지금처럼 오르기 전에 장기 예약을 해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엑슨한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CPic이 현재 시세대로 가령 한 2억 5천만 불에 5척을 만들어서 용선하려면은 엑슨이 결국 그 가격을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 1,500만 불에 만들 수 있도록 엑슨이 미리 다 예약을 해두었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 업계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그거는 카타르가 한 150척가량 LNGC를 예약을 한 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결국 카타르 에너지의 이익을 위해서, 엑슨모빌의 이익을 위해서 과거에 비교적 여러 척을 이렇게 예약을 해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난번 그 5척 분석한 영상에서 이렇게 추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영상에서 추정한 내용이 대체로 정확했던 것 같고요. 따라서 이거는 저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그 삼성중공업이 연말까지 LNGC는 추가로 좀 더 수주할 것 같습니다. 근데 30억 불까지 수주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건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하니 에퀴노르 그 해양 플랜트가 이제 연기가 되면서 해양 플랜트 수주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년 1월 이후에는 FLNG 중심으로 해양 플랜트 수주는 글로벌 해양 플랜트 신규 발전은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 그거를 얼마나 수주할 수 있을까, 그는 결국 삼성중공업 능력에 달려 있는 문제인데, 삼성중공업이 지금 상대적으로 우월한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 수주할 가능성은 내년 이후에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